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부로, 이제, 아직 조금 남긴 남았는데, 어제부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어, 이제를 기점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애플 나오고 아마존 나오면 다 끝났죠.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고 FMC도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FMC도 끝났습니다. 이제 8월달 FMC 없죠? 마감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걸 보면서 9월까지의 시장의 트렌드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FMC 전까지는 뭐 FMC 9월 FMC도 뭐 50bp 정도밖에 되겠어요. 그죠? 9월 FMC 전까지는 이제는 불확실성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박스권 장세 예상하고 이게 주식 매매 하시면 됩니다. 주식 그러니까 스윙 매매 그 다음에 지수 선물 스윙 매매 이제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제가 볼 때 말까지 중순이나 말이나 그러니까 말까지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스윙 매매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대충 보고 나니까요. 뭐 괜찮겠다 라는 얘기를 느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뭐 크게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큰 시황도 좀 바꿀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괜찮다 이제는.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요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7월 달에 금융주 실적 발표 났는데 금융주가 생각보다 안 밀렸죠. 제가 그래서 실적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빅테크 기업의 이제 메인이라고 얘기하는 애플, 아마존, 인텔 이제 세 개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애플은 뭐 제가 말씀드린 예상치보다 상했죠. 그러니까 명품 기업이니까 어쩔 수 뭐 당연한 거고요. 아마존은 제가 좀 우려했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좀 반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되고요. 인텔은 뭐 IBM이나 인텔은 확실히 이제 이쪽 라인은 좀 죽어가는 라인인 것 같긴 해요. IBM은 그나마 좀 잘하는데 인텔은 완전히 이제 좀 수익성을 잘 못 내는 그런 흐름이 있죠. 예상치가 7센트였는데 훨씬 더 주당 순이익이 EPS가 낮게 나왔죠. 요걸 제가 좀 세부적으로 표현을 보면 애플 실적은 예상치보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830억 예상치보다 다 올랐죠. 아이폰도 올랐고 서비스 구독 약간 떨어졌지만 거의 안 떨어졌죠. 1억 달러 정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총 마진율도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나쁘지 않아요. 애플 실적도. 그 다음에 인텔 실적, 아마존. 어딨지? 아마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왜 없어져 버렸어 이게? 아니 굉장히 지금 아마존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요거 제가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아마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보내드릴게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이 큰일 날 뻔했네. 자, 이게 아마존 실적인데요. 아마존 실적은 EPS가 이게 떨어졌어요. 예상치보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매출이 7% 성장을 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웹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요, 예상치보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광고 매출도 예상치보다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8% 성장했습니다. 근데 리베안 투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39억 달러. 그러니까 이건 투자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EPS에 대한 부분들이 나빠져도 내용이 괜찮아요. 근데 요보다 더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을 이렇다 치더라도 3분기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분기 가이던스를 보세요. 2분기 매출이 1212억 억 달러라고 이렇게 매출이 형성됐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1250억에서 1300억 불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3분기를 더 많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2분기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자, 요거를 제가 그러면 요 사이에 넣을게요. 아, 참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예. 제가 요 사이에 아마존 맞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이던스가 너무 좋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원래 애플은 명품 기업이니까 실적이 원체 좋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EPS는 예상치보다 떨어졌는데 그 매출 성장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매출 다 좋고 리비안 투자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3분기 가이던스도 2분기 매출액 1212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 가이던스의 승리와 내용의 승리죠. 그래서 올라간 거죠. 반면에 인텔은 예상치 순익보다도 많이 떨어졌죠. 그 매출도 예상치보다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및 AI 카테고리 이런 것 이거는 이제 신사업이니까요. 요것도 마이너스 16% 떨어졌는데 더 중요한 건 메인 사업, 그러니까 PC 클라이언트 컴퓨팅이라고 메인 사업, 그러니까 신사업 말고 메인 사업도 25%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존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아까 아마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분기는 이랬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되게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텔은 3분기 가이던스가 보세요. 2분기가 153억 불인데 3분기 가이던스가 150불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3분기에 가이던스에 대한 예상치가 187억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치를 전문가들이 했는데 예상치 대비보다 30억 불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3분기에 전문가들이 0.87달러는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0.35달러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인텔하고 아마존은 서로 이게 그 실적 발표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애플은 명품 주식이니까 실적도 좋고 제가 걱정 안 했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가이던스하고 다 좋아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발표 나고 시간 내에서 애플은 뭐 이 정도면 3%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마존은 가이던스 너무나 좋게 발표하니까 12% 뛰어버렸어요. 반면에 인텔은 가이던스도 떨어져 버렸고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8월 9월 달까지 주식 수익 매매하기 좋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파생도 박스 거니까 위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면 되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훨씬 심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했어요. 아, 미국 기업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심해지는데 우리 기업도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어제 그거 보면서 아,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됐지만 2분기 실적 보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아, 이런 트렌드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남은 악재는 패권 전쟁의 악재,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속됐을 때 과도한 레버리지가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첫 번째로 미중 정상회담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이거 보셨죠? 근데 이게서 이제 대만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어 장기전으로 갔고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대만 해협의 평화나 안정을 훼손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은 인정한다. 그 대신에 중국도 무리하게 현상 변경 시도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현상 유지라,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발적으로 가면 안 된다. 왜? TSMC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에너지 생태계를 다 교란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패권 전쟁이 미국에서 불리한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인플레이션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진짜 중국이 대만을 쳐버리거나 대만 해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당장 TSMC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때문에 포칩이라든지 미국 반도체법, 어제 미국 반도체법안 일단 음, 일단 통과됐죠. 의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기후협약 법안도 이제 그 예산을 낮춰서 통과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시진핑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했는가 하면,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한다. 대만 독립 세력에게는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다. 여기까지는 그냥 약간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마지막 거, 민심은 저버릴 수 없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타 죽는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제가 이걸 보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한번 터지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요. 그거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가 되면 분명히 이것도 한번 터지겠구나. 그래서 패권 전쟁이 앞으로 시장의 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기사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 정책이 나왔는데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어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 연계한 불공정 거래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엄정한 수사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시장이 약간 박스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개선 제도는 90일 이상 장기 대량 공매도 투자자는 모니터링 강화한다.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매도 비율 30%, 주가 3% 이상 하락되는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과열 종목 지정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도 5% 이상 주가 하락하면 기간 자동 연장된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과열 종목 지정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겁을 안 먹었는데, 왜냐하면 금방 풀려버리니까. 근데 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도 또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기간으로 자동 연장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 인하를 140에서 120으로 좀 담보 비율을 낮춰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도 공매도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게 뭐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강력한 모멘텀은 없어요. 이 정도 갖고는. 근데 그래도 박스권에 잡을 수 있는 여지는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공청회 하면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겠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만 좀 처벌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비디오 좀. 그 다음에 GDP 나오 제가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정도 나왔는데요. 어제 미국 GDP 최종치 보니까 2분기에 0.9죠. 그러니까 0.3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이제 적자가 나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바이든이나 옐런이 나왔고 아니다 뭐 좀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막 지나는데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고요. 어제 개인 실질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소비 지출이 아직 마이너스로 안 꺾이죠. 근데 이때 코로나 때 급감했다가 재택하면서 내구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사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소비가 올랐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소비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하고 이러니까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 다 죽어버리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정도 소비인데 GDP가 마이너스 나는 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니까 그죠? 그래서 GDP가 마이너스에 난 거에 비해서는 개인 실질 소비 지출이 그나마 잘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죠. 너무 안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냥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어제 또 발표됐던 것 중에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까요? 자, 어제 나스닥이 1.08 올라갔고요. 야간 선물이 1.40 올라갔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단을 얘기했죠 어제. 그 다음에 메타가 요즘 안 좋죠. 왜냐하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 성장성도 이제 그러니까 아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도 되게 좋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에 대한 투자, 리비안은 이제 감안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비안에 대한 투자 손실만 있는 거지 내용적으로도 괜찮았죠. 그리고 가이던스 좋았는데 메타는 가이던스도 안 좋았고 성장성도 부재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메타는 이게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도 주가가 되게 막 안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성장주의 실적 발표해 보면서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겠구나.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든지 이렇게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거나 이런 종목은 뭐 괜찮고요. 아니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에너지 관련주는 잘 안 빠져요. 어떤 주식이든. 굉장히 안 빠져요. 오히려 성장주 중에서 그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동력이 없거나 가이던스가 안 좋은 기업들만 다 빠져요. 예.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국도 그대로 그러겠죠. 한국은 이제 회사채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B등급 이하의 회사채를 가진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좀 괜찮은 기업들은 이제 종목 차별화가 나올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죠? 에너지 가격 안 빠지잖아요, 이게. 근데 어제 좀 특이한 거는 금 가격하고 은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구리는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농산물에 대한 부분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출 재개했는데 러시아가 자꾸 딴지 걸잖아. 유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무기로 에너지하고 식량은 무기를 언제든지 해서 패권을 자기한테 가져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보면 달러가 106점까지 떨어졌는데 다른 통화 볼 거 없고 다 약해요. 스위스 프랑, 엔화 뭐 다 약세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잘 안 떨어져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져야지만 시장이 확 올라가는데 얘가 그냥 정체만 돼 있으면 시장은 박스권에 묶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어째 GDP 2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어딥니까? 예, 10년물이 반응이 옵니다. 10년물부터 2.67일까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3% 이상 못 가니까 기술주들이 땡기는 거예요. 그 0.29.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10년물하고 3년물이 갭이 계속 줄어듭니다. 0.8, 0.9, 0.7, 0.6에서 어느덧 0.29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면서 이 10년물하고 3년물 갭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신용잔고 9,300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많이는 안 올랐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나중에 이제 변동성 요인은 되겠죠. 지금은 봐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금융투자는 누적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적인 거 봐야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을 봐야 되는데 현물은 계속 사요. 어제도 사갖고 이제 총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조를 샀고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예. 외국인들 2조 샀고 근데 이 중에서 공매도 물량도 꽤 많겠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리 물량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선물은 그렇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같이 사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5천 계약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면 없어질 수 있는 물량 이런 형태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7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을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지수가 어제 올라갔으니까 한 80에서 90포인트 80에서 한 9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60, 70, 80, 90에서 100포인트까지 올라갔구나. 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건데 그러니까 7월 14일에서 28일 동안 개인들의 곧버스 수급이 계속 저희가 올라가고 있어요.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선물 매도 이익 실현하고 끊었잖아요. 제가 선물 매도 조심하라 그랬죠, 지금. 예. 함부로 매도할 시점 아니다고 세다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선물 매도를 다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익 내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선물에 대한 상단을 얘기를 드렸죠.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렇게 변동성은 주겠지만 그죠? 그래서 요 인버스의 개인들이 계속 인버스를 사고 있어요. 굉장히 특특하죠. 그래서 한 2,600, 한 2,700 계약 수량까지 2,700만 주까지 최근에 7월 14일하고 7월 28일 동안 외국인들을 수급하고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FOMC 회의도 끝났고 2분기 실적도 끝났고 경기 지표도 끝났고 물가도 피크아웃 됐고 그럼 이제부터는 박스권의 종목 장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저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9월 중순 말까지는 주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생도 그렇고 뭐 파생이라는 건 지수선물 주식 선물은 어차피 주식하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이거는 스윙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매매도. 그러니까 같이 있는 형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시장은 막 크게 빠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신에 바이앤홀드는 못하고 한 15% 내외의 수익률. 질선물은 한 3에서 한 5포인트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짧게 끊어가는 형태의 흐름으로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9월 중순이나 말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만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